지금 딥시크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여러 가지 해킹 관련 문제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지금 이제 코스피가 7천을 넘어서 8천, 9천, 만피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러는 와중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반도체잖아요. 네. 한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가 적자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쵸. 그때 사실 선생님이 주가 전망을 말씀해 주신 건데 네네. 이 반도체입니다. 네. 네. 사실 디램 가격과 메모리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네.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고요. 네. 그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니까 네. 중국 반도체를 찾는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내리라는 얘기겠죠. 자, 니네 계속 올려대면은 중국한테랑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미국에 들어갈 때 검수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제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AI 관련 수주로 반도체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건 AI 빅테크 기업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걸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선호도는 한국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검수 과정에서 탈락된 것도 많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거를 최종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뉴스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한때 중국 반도체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컸다. 네. 그리고 한국을 뛰어넘는다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가 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반도체를 갖다가 벤치마킹하거나 요걸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조립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천 특허권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원천 기술을 뺏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상품에 대한 그 조립이 까다롭고요. 굉장히 분해해서 조립하도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 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꺾이지 않은 겁니다. 기술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중국에서 실패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도 깨끗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손떨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불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굉장히 대량으로 그 저가로 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량 저가는 문제가 고부가 가치 상품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지금 만드는 그 모든 빅테크 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첨단 테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저가에 밀리면 그 불량이 많아지고요. 데이터 센터 자체가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는 구조로 갑니다. 그리고 기밀 유출이라든가 지금 딥시크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여러 가지 해킹 관련 문제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 반도체는 사실 상품성이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그 개발도상국이나 지금 뜨고 있는 그런 신흥국가들한테는 뭐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이나 약간 까다로운 미국이나 아니면은 좀 신흥국 막 나는 선진국에는 먹히지 않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미국 봉쇄입니다. 네. 사실상 미국의 장비, 소재, 설계 프로젝트에 지금 많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거고 네, 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 메모리 칩을 굉장히 공급을 원해요. 네. 하지만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를 수입을 못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기밀 유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시진핑 때문에 중국에 갔을 때도 받아온 선물 다 폐기해버렸잖아요. 도청 관련 아니면 기밀 유출에 굉장히 보안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거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란전을 다시 재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정상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건 즉 중국과 이란이 다시 내통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파한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하면 그 비트코인 동결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이란을 갖다 다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의 완강한 의지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일은 굉장히 소수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지 못한 이유도 중국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럽의 사례에서 봤듯이 중국이 개입해서 품질이 저하되거나 산업이 지금 도태된 경우가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독일도 패망을 했고 영국도 죽었고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명품 그 라인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저가 출혈로 인해서 저가 다량 생산을 위해서 다른 기업을 무너뜨리고 독점했을 경우에는 저가 쓰레기 제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산업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프로젝트로 봤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탄탄대로 가기 위해서는 좀 고가 상품을 쓰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반도체로 봤을 때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러면 궁금한 게 영원한 1등은 없잖아요. 네. 영원한 거 사실 없는데 중국이 실제로 한때는 기술 유출을 해서 많이 따라온 것도 사실이고 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급량 조절에서 저가의 다량 물품보다는 고부가 가치 소량 상품이 지금 각광을 받는 시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추월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저가로 수출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독점을 중국에서 했는데 독점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른 선택,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산업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안주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운이 없이 그냥 안정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창의성이라든가 고부가 가치 상품의 발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도태된 틈을 타서 한국이 많이 추월을 한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앞으로는 선생님이 또 신점 0점 전망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보시니까 한국 반도체 시장을 계속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연구개발에 소홀히하면 안 되고요. 혈연 지연에 엮여서 지원할 때 낙하산을 갖다가 배제해야 되고요.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앞으로도 1등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교수가 있는데 만약에 교수의 후임을 갖다 임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혈연 지연이나 기술 개발이 별로 안 된 사람을 약간의 개런티를 받고 우대로 해서 고용을 했을 경우 그 교수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인정을 못 받다가 다른 낙하산들이 도태하면서 우리나라 발견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기인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국 시장의 반도체와 한국 시장의 반도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봤고요.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